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특별함들이 모든 도시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이런 다양성들이 많이 확산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기획가 하정아입니다. 네, 문화를 키워드로 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침 제가 강원도 평창군의 문화도시 총괄 기획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문화도시 개론은 아닙니다. 제가 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고민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문화계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참 정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끼리,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분야에 몸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국의 문화도시 열풍이라고 불리울 만큼 온 도시가 정말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총출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문화도시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문화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한번 지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화도시 사업은 2022년까지 총 30개의 법정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역에 있는 영상, 역사, 문화, 그리고 이런 특색 있는 문화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문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길고 지난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검토, 최종 PT를 통해서 예비도시로 선정을 받게 되는데 예비도시가 되면 1년간 예비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도시들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되게 됩니다.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향후 5년 동안 200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지원서를 제출한 올해의 경우 저희가 6월 달에 제출했으니까 11월까지 간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왜 예산 규모도 크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조금 더 심플한 타부처 사업들도 있는데 문화도시에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걸까요? 이곳에 노다지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떤 문화기획가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정책의 끝판왕이다. 저도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실제 한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사람, 공간, 자연 이런 유무형의 문화자산뿐만 아니라 정책과 예산 등 도시의 철학까지 다양한 것들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테이블 위에 다 쏟아놓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들을 잘 엮어내고 풀어내고 연결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다양하고 멋진 문화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화도시가 추진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중복된 예산에 삭감하고 중복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산재해 있는 것들을 모으기만 해도 도시의 기능들은 잘 연동되어서 작동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문화가 도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문화가 정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도시기획가는 문화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도시들은 특색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화가 실제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를 이야기할 때 심심치 않게 언급되는 도시가 바로 스페인 빌바오입니다.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철강산업과 조선업 등 공업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왔던 빌바오는 이후에 제조업 침체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부의 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700여 년 만에 대홍수가 찾아오면서 도시가 거의 폐허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빌바오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재건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도에 빌바오의 법률가라든가 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협회가 도시만의 역사 보존구역을 설정하고 역사적 건물들을 재건하는 등 처음에는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는 도시 내 애물단지였던 항만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로 도심 재생이 확대되면서 도시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빌바오는 1987년에 첫 번째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지금까지의 경제 중심이었던 철강과 조선업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를 가지고 문화를 담아내는 그런 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빌바오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하면 아마 구겐하임 미술관이 떠오를 텐데요. 강변 쪽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97년도에 건립 이후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들이 도시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립된 이후부터 2014년, 15년 이쯤까지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굉장한 부가가치를 올렸다고 하니 미술관 하나가 들어섰을 뿐인데 도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평창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청년들의 연합체인 와우미탄을 통해서 또 평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요. 평창에 산너미 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지역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터 힘,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차박의 성지라고도 하고 젊은 친구, 2030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해마다 많이 찾아오는 공간인데요. 아버지 세대의 전통 농법에 청년들의 문화계획적 발상이 합쳐져서 굉장히 새로운 사례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그런 방문객들이 많아지는 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평창은 인구 4만 명의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서울의 2.5배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한 고원도시입니다. 평창하면 어떤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실까요? 평창은 올림픽을 치른 도시로 유명하죠. 김연아의 성화 점화를 했던 기억도 있을 거고,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평화올림픽을 널리 알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적 가치를 유산으로 해서 개막식에 활용해서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오히려 또 재조명되는 기현상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가 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창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 지수가 높고 그 외에 30년 내에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에도 봉착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실제로 아이 하나가 기삿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지는데요. 강원도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도 많은 출산 선물과 수당들을 보내줄 만큼 아이 하나가 소중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창은 올림픽 도시인데 30년 내에 사라진다는 생각을 늘 위기 속에서 갖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은 서로 문화적 격차도 너무 심하고 생활권도 인근 외부 도시로 나가고 있어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토부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는 스마트 기반의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질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도 아마 그런 방향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평창은 문화도시의 핵심 키워드를 올림픽 평창으로 뽑았습니다. 올림픽 평창은 평창의 올림픽 도시의 정체성과 함께 어울림, 다양한 사회 구성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주민들이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4만의 소도시다 보니 문화기획가도 좀 부족하고 문화 시민들도 많이 부족할 텐데요. 넓은 면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 전략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빌바오에서 느꼈던 것처럼 문화적인 전략들을 도시의 발전 전략으로 삼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조성하면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좀 늦었지만 평창은 차근차근 또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플레이스 브랜딩이었는데요. 스페인 빌바오 도시도 플레이스 브랜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2002년 사이먼 아놀트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것도 오래전 가까운 문화계과 선배님께로부터 받은 책이긴 했는데요. 이 용어 자체를 살펴보면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든가 민간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장소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을 텐데 모르는 장소지만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선입견이 생기고 그 선입견이 또 오래 가기도 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한번 만들어진 선입견은 깨기도 쉽진 않은데 그만큼 그 장소라든가 특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는 멋진 건물이나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그 장소에 어떤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브랜딩의 핵심은 무엇을 만들어내냐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어떻게 호의적이고 독특하며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매력적인 플레이스는 많은 부가가치를 생겨나게 하죠. 플레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한 파워가 있다는 뜻이겠죠. 도시의 운명을 바꿀 만큼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창도 그런 문화도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닷속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영국의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탐험할 때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됐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4분의 1이 넘는 수천 종의 바다 생물들이 산호 주위에 모여 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현상에 대해서 다윈의 역설이라고 불러왔었죠. 도대체 한 곳에 모여 살면 경쟁도 치열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 텐데 왜 저렇게 모여 살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학자들은 산호초가 다채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들이 물고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과 활동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윈의 역설이라 불리는 이 현상도 사람에게 예외는 아닌데요.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장을 지낸 제프리 웨스트 교수가 전 세계 도시들의 크기와 그 도시가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람이 10배 늘어나면 그 도시의 창의성이 얼마나 늘어날까에 대한 조사였는데 실제로 도시의 사람이 10배가 늘어날 경우에 예술작품이라든가 기업 특허와 같은 창의적인 현상들이 무려 17배나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윈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평창은 소도시입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동네는 분명 아닌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그럼 사람이 많아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환경이 마련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프리 웨스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 역량이 그 도시의 인원 사람에 따라서 총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는 적더라도 구성원들이 다양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활동을 만들 수만 있다면 도시의 창조 역량은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도 힘이 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전문가도 부족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어려움도 있지만 평창은 훌륭한 문화적 잠재력과 자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대표축제로도 2개나 올라있을 정도고요. 다양한 폐교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감잡고 스튜디오라든가 평창무예예술관이라든가 달빛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문화 공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문화 시민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런 주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도시를 통해 스스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빌바오처럼 민간 협의체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저희가 숙제로 받아 안고 있는데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명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처럼 문화도시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 문장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함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함께 다음 50년, 100년 이상 살아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품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와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들을 한데 모으고 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함께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도시의 다음 세대, 다음 먹거리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특별함들이 모든 도시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이런 다양성들이 많이 확산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